대성 파인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수가 오늘 붕괴됐기 때문에 좀 전에 그 2021년 11월 30일 오후 9시 45부터 했던 그 녹화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지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고요. 일단 8월 달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순 기점으로 해서 지수는 하방으로 꺾죠,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서부터 꺾는 자리, 그죠? 대성 파인텍은 같이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안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빠졌고요.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졌고, 오히려 주가 빠질 때에도 같이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우리 같이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대성 파인텍의 위치는 여긴데 종합주가지수 위치, 코스닥의 위치랑 거의 흡사한 위치고 흐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저점이 높여서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고점을 낮추면서 꺾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지저분하게 볼 수 있어서 지워 볼게요.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싸지기도 전에 누군가는 비싸게로 사왔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흐름에서 상승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때부터 여기 살짝 올라가긴 했으나 안착은 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 흐름에 이 라인을 이렇게 정점을 찍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저항받고 반등을 했으나 이게 떨어졌죠. 그러면 고점 대비 이렇게 꺾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상향으로 자연스럽게 가던 흐름이 이 하방으로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깨버렸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채널 흐름이라고 하죠. 상승 채널을 하다가 하락 채널로 바뀌었던 이 범위가 지금 파동의 범위로 잡히고 있고요. 대성 파인텍은 오늘 저점이 그래서 아마도 이 그 파동의 비례폭의 끝선에서 반등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얘는 더 세게 꺾었어요. 흐름을. 어떻게? 고점을 더 강하게 가파르게 꺾죠. 현재 흐름은 대성 파인텍은 이런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기점을 봤을 때는 이 자리 얼마냐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2100원 선 이 자리를 극복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2600원 700원 선 이 자리가 남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거는 위로 돌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 흐름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왼쪽 그 월봉으로 가게 되면 이 흐름을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바꿨고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꿨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꾸준히 낮아지다가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대성 파인텍가 올라왔는데 올라왔다 이게 저항값이었는데 그죠? 지지로 바뀌었죠.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순히 여기 그러니까 이 추세의 반등선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뀐 그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죠? 다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 비례해서 움직인다면 종합주가지수는 2750까지 열려있는 가운데 속에서 얘가 파동의 범위를 그린다면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무게의 흐름보다는 이렇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대성 파인텍이 지금 요거는 이제 차트만 보고 얘기한 거니까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성 파인텍이 그동안 돈을 잘 벌어왔는지 단지 분위기상 종합주가에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항상 주가의 흐름에 첫 번째 실적 모멘텀은 늘 얘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주가 반영의 우상향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죠?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매출액 그 다음에 올해 전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적자는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이너스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합니다. 그죠?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불안한 모습이고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성 파인텍은 코스닥의 벤처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형 주고 제조, 운송 장비 부품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624억 정도 됐으니까
오늘 4% 빠지니까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시가총이 596억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소형주 치고는 432억, 386억, 370억, 321억 손실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잘 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매출액 구조가 고착화가 돼가지고 최근 4년간 보게 되면 400억에서 300억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올해 또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올라간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돼서 재료가 있거나 정보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매출액 320억 5%뭐 이렇게 나오면 신한해 매출액 320억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오고요. 대성파인의 LG 애플 협업 급물살 소식에 애플값 공급 기대감. 그게 9월 달이에요. 그죠? 근데 9월 달에 보게 되면 그때 잠깐 반짝 올랐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같이 탔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애플카 수의 기대감이 이 얘기를 9월 달에 잘 나가다 참여를 확경치게 된 격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뭐 작년 대비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한번 제한적성 이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2550선에서 2750선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얘도 지금 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죠? 여기 보시면 대성 파인텍이 지난 2016년도에도 이 가격대에서 한번 깨졌다가 정을 받았었죠, 작년에. 그러다가 여기 지지로 바뀌었었고, 지지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한번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보게 되면, 1560원까지는, 1560원까지는, 한 2라인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대성 파인텍은, 적자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취약하진 않는데 모멘텀 자체,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죠. 실적보다도 뭐냐면 종합주까지 분위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1560원 정도 기점을 삼아서 관심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걸 보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종합주가지수도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세와 이 종목이 어떻게든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대성 파인텍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다라면 여기를 좀 한번 열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건 늦었어요. 그죠? 만약에 가까이서 이렇게 진입이 돼서 조금 물려있다면 이렇게 온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렇게 돼서 안착을 하든가 아니면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사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내려오면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살려줄 것 같으면 이자에서 올라가겠죠. 근데 물을 타서 이자를 못 살려주면 손실은 기업적으로 벌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성 파인텍은 1560원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지급을 한다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주까지 이쯤 오면 한번 이렇게 늘어지면서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 어떤 하나의 지지와 정의 있는 자리는 한 번에 통과하는 것보다는 파동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맞거든요.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변수에서 몰라요. 지금 팬데믹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선이 앞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러면 대성 파인텍은 1560원을 기준에서 보자. 지금 1905원인데 여기까지는 열고 신규 진입이 됐던 뭐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동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동선은 일봉의 기준은 이 흐름을 어떻게든지 바꿔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달이니까 이 동선, 이제 내일부터 12월이니까 저 동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주봉도 이 동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흐름은 하방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가격대를 좀 전에 살펴보니 156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하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도전하고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를 노리는 게 낫겠죠. 항상요,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잡는다면 리스크가 얼마나 끼고 이런 계산이 될 건데 그걸 계산이 안 하게 되면 막연하게 되죠. 물타기는 그래서 되게 되죠. 왜냐면 그냥 단순히 싸게 되니까 단가 좀 줄여갖고 반등할 때 빠져나올까? 내가 생각한다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응하는 거죠. 따르는 거죠. 여기를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거죠. 반등할지도 모르는 거고 깰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다만 이 기준이 신빙성 있는 기준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 자리가 하루 이틀을 만들어진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쳐주는 거죠. 왜냐? 차트를 돌려보면 지지와 저항이나 저런 의미 있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깨거나 저항받거나 지지받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은 뺄래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식시장에 쓰는 용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채널, N자 파동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오가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일이 잘 벌어지니까. 따라서 대성 파인텍은 2,560원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